목민심서의 서문에서 청약용은 분자의 학문 중 반은 수신이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였다. 청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책을 썼는데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민심서라는 이름 붙였다고 적고 있다. 목민심서는 구체적이고 바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희망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위와 같이 이 책에 목민심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알고 나니 당시 느꼈을 절망감이라든지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 고통받았을 사람들이 떠올랐다. 목민심서는 모두 12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임에서 해관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수령이 제 직분을 다하도록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청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들이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책 속에 내재된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백성에게 실천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 12편은 각 6조 모두 72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부임 6조는 목민관으로 발령받고 고을에 부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목민관은 임금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이므로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율기 6조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을 말하는데 청렴을 가장 강조했으며 높은 사람으로서의 위엄 같은 것만이 아니라 아랫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가짐도 포함한다. 공공 6조는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예민 6조는 제목 그대로 백성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방법을 각각 담고 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전 6조 호전, 6조 예전, 6조 병전, 6조 형전, 6조 공전, 6조는 인사 관련 제사와 학문 신분제도, 군사 관련 재판과 형벌, 살림 등 실제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과 각 목민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진황 6조는 흉년이 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진휴라는 것은 오늘날 경제 공황이 일어날 때 국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지막 해관 6조는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원칙을 강조하되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언급하고 있다. 청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목민관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대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직자가 금하여야 할 세 가지인 삼금론이 가장 공감되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금주, 금색, 금황일이다. 목민관은 술을 끊고 여색을 물리쳐야 하며 거칠고 방탕하게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목민관은 도덕적 완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청약용은 그래야만 백성들이
묵민관을 믿고 따라 묵민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의 공직사회에서도 해당되는 일인 것 같다. 뉴스를 보면 공금 횡령 성상납 리스트 등의 내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이끌어가는 공직자가 술과 여자를 좋아하여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공직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공정한 사회를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간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넓게는 교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다. 교사도 자신의 품행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올바른 학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편 예전의 내용 중 과거 공부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과거 지학, 그인 심술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를 고치지 않는 한 연선거 지범에게 그 공부를 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과거를 권장한다. 부득부권 기습은 부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과거 공부가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당시 자신이 유배지에 있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시대적 배경상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를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 책은 비록 위로부터 즉 수령과 같은 우두머리로부터의 청렴과 개혁과 같이 일방향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올바른 정치 지침서라는 것은 확실하다. 옛날 정치 상황 기준에서 쓰여진 내용이 지금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많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 마음가짐과 같은 부분이다. 인문고전이라는 분야에 책이 많은 사람들이 선뜻 읽기에는 다소 무거운 책일 수는 있지만 한번 읽어보니 한문 때문에 읽기는 좀 힘이 들어도 내용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었다. 이 책은 정말 어떤 집단을 이끌고 있거나 대다수의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척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청렴을 강조한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써보면서 이 글을 마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